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국내에서 불법을 일삼아왔던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론스타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잊혀져 있지만은 아직 론스타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 ISDS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이 엄청난 금액이 투기자본, 먹고 튄 투기자본에게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자본의 그동안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ISD에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공동대표이신 윤영대님 참석하셨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이신 김영준 운영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기자회견에 동참은 못했지만 참석은 못했지만 국회의원 박원석 의원께서도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론스타펀드의 처벌을 요구하는가? 무엇보다 론스타펀드는 주가 조작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로 2003년 9월 30일부터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법에서 규정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서 2003년 10월 30일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죄가 분명한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존 그리켄, 앨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그리고 시트그룹의 샤리오 치스티, 스캇 오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기획자인 김앤장, 김영무 변호사와 그 변호사인 정계성, 박준, 김도영도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죄에 해당돼 국내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관리책임자였던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서울은행과 종은행을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고국은 국유재산이던 국민은행 주식을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매각 예산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다음 국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국은 수출은행과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한 증자대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역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는 공개 경쟁 입찰도 국회 심의도 예산 편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국유재산이던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정부는 그 어떤 절차와 법률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가 거액의 외자를 유치를 했다고 하여 국민들을 외환은행에 외국인이 출자한다고만 알았을 뿐 매각 사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자 국회가 나서 문서 검증을 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불법 매각한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그리고 저희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가 변양호 김현장 등과 공모해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승인 신청서를 조작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외환은행 이수 당시 론스타펀드는 동일인 및 특수관계자로 국내 11개사, 국외 12개사만 신고했는데 총 자산은 5조 2천억 원 준 비금융자산이 7,662억 원으로 2조에 미달하고 총 자본 2조 1천억 원 중 비금융회사 총자본이 21%로서 25%에 미달하기 때문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감독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이 신청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론스타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버렸습니다. 론스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금융주력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료 등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나 서울은행 입찰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론스타펀드 2345, 브라저스 펀드, 오퍼튜니티 펀드 그리고 그 운영사인 어드바이저도 기업 집단으로 총 자본이 83억 달러로 원화 9조 6천억입니다. 론스타펀드 사업만 하더라도 42억 5천만 달러, 4조 9천억인데 총 자산이 186억 달러로 21조 원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 심사 자료에서는 론스타펀드 사호 중에 일부만 기재하고 대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신청서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 신청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핵심적인 감독위원장, 재경부 제1차관, 예금, 보험, 공사, 사장 등이 불참한데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펀드는 은행법에 따라서 대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이고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공개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정부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 심사 자료를 조작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고 주가 조작으로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었고 공개 경쟁 입찰에는 국유재산법마저 위반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D 제소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패소한다면 ISD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이 고의로 패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비금융주력자를 조작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인수한 론스타펀드와 변양호 등에 대하여 2조 6,5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둘째, 대부분이 밝히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주범 존 그레이켄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범죄로 온 김현장을 기소하라. 셋째, 주가가 조작되고 비금융주력자 심사가 누락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론스타 사건의 ISD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비소됐습니다만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이러한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유해업만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당하게 팔고 나가서 4조 7천억의 이익을 얻고도 또다시 대한민국 상대로 5절의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주가조작 판결의 범인들을 기소해서 불러들여서 처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 검찰이 칼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칼을 론스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 수사야말로 직무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또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인수한 외환은행 주식을 통해서 얻은 정부 손해 2조 6,5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이라는 증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입수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외환은행 주식이 출입은행이 소유주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재경부 정보공개 등록 자료에 보면은 경제협력국이 외환은행 출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재경부가 국유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경매해야 되는데 경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라는 게 새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아까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대주 자격을 2003년 10월 30일 이전에 상실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금융 주력자 자체를 조작했기 때문에 심사할 여건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당초부터 인수할 자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주력자 심사할 때 론스타가 낸 자료인데 자기 자본이 2조 1천억으로 냈습니다. 두 번째 변경에서 2조 4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는 전체가 83억 불, 즉 9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조 1천억만 냈습니다. 론스타 펀드 4호만 신고했는데 4호도 4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2조 5천억을 삭제하고 누락시켜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여기 이번에 김기준 의원께서 지난번에 정보공개 총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와 4호가 어떤 연관이 되느냐는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론스타 펀드는 기본적으로 론스타 펀드 핵심이 LSGA를 통해서 론스타 펀드를 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펀드 4호가 3호에 출자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 도쿄스타뱅크가 3호였는데 도쿄스타뱅크를 통해서 인수하지 않은 이유는 3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에 4호가 출자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호나 4호나 동일입니다. 그 다음에 론스타 펀드는 근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나타난 2호, 3호, 4호, 보라조스 펀드 등 이러한 펀드들이 전부 동일인인데 조작해서 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론스타 펀드 매각이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는 인수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고 인수한 후에도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론스타가 잘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초에 승인을 금융위에다가 요청할 당시에 본인들이 금융위를 속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 이거는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이제는 국내에서 외환은행에서 손을 털었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이 론스타 건의 완전한 종결을, 제대로 된 종결을 위해서라도 이런 석연치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이 나면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걸려있는 론스타의 ISD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대응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변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두로 변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론스타의 범죄 행위를 그동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점들을 다시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투기자본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주는 이러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하고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